다니면서 학교 애들 얼굴을 전혀 못 볼 수 있겠다. 그 때문에. 자, 저번에 우리가 뭘 봤냐면 정부 형태를 봤어. 너 어떻게 중간에 안 들어가지고 이해하기 힘들 텐데 뭐 네 팔자지. 이제 오늘은 뭘 보냐면 저번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약간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 복습을. 저번에 우리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봤어. 전형적인 정부 형태는 크게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의원 내각제는 언나 국민이 의회를 선출하고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가 행정부를 구성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의회를 장악하면 행정부도 장악하게 된다. 항상 뭐다? 의원 내각제는 항상 여, 대, 야, 소다. 그치? 즉 행정부를 장악한 정당을 뭐라고 해? 여당이라고 하지. 여당. 그치? 그리고 그 나머지 정당이 다 야당이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당인, 여기를 장악한 정당인 여당이 항상 여기 다수당이다. 이름하여 여, 대, 선생님 오늘 뭐 인강으로 듣는 날들이 누구? 왜냐면 전화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확인받은 거는 지금 이제 2명이 안 왔는데. 박소연하고 예린. 그럼 다 왔네. 내가 또 전화하게 되니까. 네. 다 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경우는 항상 뭐다? 여대, 야, 소다. 여당이 다수당일 수밖에 없다. 그지? 반면에 대통령제는 국민이 의회도 직접 선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직접 선출한다. 그래서 선거를 따로 치르게 되는 거야. 따로. 그래서 여대 야소일 수도 있고 여소 야대도 가능하다. 기억나지? 자, 그리고 의원내각제는 기본적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건데 국가를 대표로 하는 국가 원수가 따로 있고 또 행정부의 수반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의 수반이 별개의 인물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를 대표로 하는 사람은 왕, 그지? 영국도 왕이 있고 일본도 왕이 있잖아, 그지? 그리고 행정부를 장악한 그 수반이 바로 총리라든가 뭐 수상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반면에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국가의 원수이기도 하다. 동일인물이다. 기억나? 자, 의원내각제는 의회를 장악하면 행정부도 장악해. 그래서 항상 그놈이다라는 인식을 하지라고 했지. 그놈이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부가 일을 너무 못해.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부의 짱을 불시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또 의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그리고 또 그놈이다 보니까 원래는 국회에서 법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행정부도 법을 제출할 수 있다고. 또 그놈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도 겸직할 수 있다고. 그놈이니까. 그지? 자, 반면에 대통령제는 그놈이 딴 놈이라고. 전혀 별개의 놈이야. 그래서 서로 불시임하거나 해산할 수가 없겠지. 국민이 직접 뽑은 거니까. 그리고 많이 별개로 분리해놨기 때문에 법 만드는 건 오로지 국회에서만 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 그랬어.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자,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분리해놨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없다 그랬어. 오케이? 자, 그러면 대통령제는 과연 있는 게 뭐냐? 대신에 견제할 수 있도록 뭘 해놨다? 국회에서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행정부의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고 그랬고, 법률안 거부권. 그 다음 대통령이 너무 일을 못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탄핵할 수 있다고. 탄핵. 그래서 탄핵 심판권은
대통령제의 전환제의 특징이야. 그래서 다시 기억하면 탄핵 심판권, 그다음에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서로 겸직할 수 있고, 그럼 불신임하거나 해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본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보는 거, 우리나라. 오늘 저녁에 볼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볼 내용인데, 자, 일단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과정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너희 이제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나오고 뭐 하는데 이제 이걸 왜 알고 뉴스를 보자는 얘기야. 과연 우리나라는 정부 형태가 뭐냐? 당연히 너희들 이렇게 알다시피 테마구다, 테마구. 대통령제지, 대통령제. 너희들 문제 풀 때 항상 문제 다음에 제시된 나라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미국과 영국의 정부 형태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다 하면 우리나라를 외워둬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뭐야? 대통령제야. 기본은 대통령제야. 기본은 대통령제를 하고, 그런데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들였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들였어.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많다고. 이거는 무조건 외워둬야 돼.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 당연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제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지, 그렇지? 그건 그냥 대통령제의 특징이야. 우리나라 이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 요소가 엄청 많다는 얘기야.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건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도 단골이고, 주관식으로도 객관식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의 정부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특징이기도 한 거야.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의 특징이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국회에서 보내온 법률을 거부할 수 있어. 즉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안 거부권, 그 다음에 탄핵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정부의 특징이긴 해.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특징인 거야.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건 딱 볼 거 없고. 자, 그러면 그 외에 우리나라는 어떠한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느냐? 자, 지금부터 이건 무조건 외워둬야 한다. 자, 일단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없다? 대통령제는 없다고 완전히 분리해놨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어. 자, 국회의원이 장관 또는 국무총리 등을 겸직할 수 있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대통령제는 철저하게 분리해놨기 때문에 행정부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렇지?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행정부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고. 이거 의원내각제 요소잖아. 의원내각제 요소. 그치? 단 의원내각제적 요소 중에서 불신임한다든가 해산한다든가 이건 우리나라는 없어.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외워두고 그 이외에 거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런데 이걸 다 외우기 너무 버겁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억하냐면 국무총리 객관식으로 물어본다면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위원, 국무회의, 부서제도, 부서제도는 왠지 이게 뭔지 알면 이해될 거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이런 말만 들어가면 이건 다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야. 자, 일단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이 국무총리 입지는 뭐냐면 행정부의 2인자야. 행정부의 2인자. 일단 너희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어. 입법, 행정, 사법부가 있어. 입법부는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300명을 국민이 모두 뽑지. 그다음에 거기에 국회의장이 있어.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아. 이건 오늘 배울 내용인데 국회는. 자, 그러면 행정부 또 국민이 직접 뽑지. 국민이 직접 뽑아. 행정부의 짱이 바로 대통령이야. 대통령. 여기 대통령이 행정부의 1인자고 그 다음에 2인자가 바로 누구야? 바로 국무총리야. 국무총리. 자, 그럼 사법부. 사법부는 이제 대법원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 쭉 돼 있잖아. 거기에 짱이 사법부의 짱이 누구야? 대법원장이지. 대법원장. 대법원장은 뭐 어떤 미국 일부 주는 그것도 국민 직접 뽑는 주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해.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기본 구조야. 기본 구조. 자, 그런데 여기 행정부의 구성을 보면 행정부는 일단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내각에 국무총리가 있어.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감사원이 있어. 그다음에 댓글도 있지. 국정원이 있고 그 밑에 각 부 장관이 있어. 각 부 장관. 가장 장관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누구야? 기재부 장관이야. 기재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뭐 행자부 장관, 뭐 등등등 23개 부처가 쫙 있어.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국무위원이야. 국무위원. 국가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야. 국가의 업무를 보는 사람. 너희들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있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좌의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육부가 있지. 육부 그죠? 그지? 여기는 재상들이 모여 사는 여기가 바로 뭐야? 의정부지. 의정부. 고려시대는 뭐 중서문화서, 조선시대는 의정부가 있잖아. 그지? 의정부. 그 의정부라든가 중서문화상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국무회의야. 국무회의. 즉 왕, 그 다음에 영상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바로 국무회의. 즉 이게 바로 의정부야. 의정부. 자, 그러면 이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가 왜 의원 내각제로 주냐? 일단 너희들 기본 어떤 기초적인 상식이 있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 후보로 출마할 때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해가지고 러닝메이트 나오지. 러닝메이트.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 대통령 후보가 마음에 들어도 부통령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안 찍잖아. 그치? 항상 팀으로 나와. 팀으로. 그치? 그래서 같이 국민의 평가를 받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만 나오지. 대통령만 평가해.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어. 대통령. 국무총리를 뽑은 적이 없어. 그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거야. 임명. 야, 너 내 말 잘 들어서 통과해 이거거든. 그런데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국무총리 임명할 때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요. 동의. 즉 국회의 영향이 막강한 거야. 국무총리 임명할 때.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라고 제청을 하는 거야. 제청. 오케이? 즉 여기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들이 이런 사람들은 다 국회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거란 말이야. 국회에서. 그래서 이건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보는 거야.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는 뭐냐? 행정부의 회의야. 행정부에 있는 기관이야. 그걸 국무회의하고 국회하고 헷갈리던데 국무회의는 행정기관이 행정안에 있는 거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로 모여서 국가의 업무를 보는 곳이야. 중요 의사결정기구야. 오케이? 자, 그래서 국무회의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객관식으로 온다면 그냥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이런 말만 나오면 그냥 의원 내각제적 요소구나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럼 부서는 뭐냐? 부서는 이거야.
옆에 덧붙여가지고 같이 서명해주는 제도야. 서명. 야, 만약에 뭐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했어. 이거 결제를 낼 거야. 결제. 결제할 때는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겠지. 대통령, 뭐 문재인. 결정하기 앞서 그 앞에 관련 부서, 뭐 기재부 장관, 기재부 뭐 장관, 홍남기. 그다음에 모든 부처는 다 국무총리 지나가잖아, 그지? 국무총리, 지금 뭐냐 김부겸 이런 식으로 서명. 같이 이렇게 서명하는 주제가 바로 부서야, 부서. 별거 아니야. 부서 그냥 같이 관련 국무위원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결정에 같이 참여하는 제도가 바로 부서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위원 관련된 거야. 부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로 보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보긴 할 텐데 기본적인 행정부의 구성이다. 미리 잠깐 본 거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의원 내각 요소가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국회에서 아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너무 일을 못해. 그러면 그 국무총리 좀 자르세요. 국무위원 좀 자르세요. 라고 건의할 수 있어. 국회 행정부에 관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 거야. 즉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러니까 국회의, 그죠? 국회의, 해임 요구권. 대통령한테 그럼 장관 좀 자르세요라고 건의할 수 있는 거야. 국회 의결로. 왜 의원 내각제적 요소인지 느낌이 오지? 물론 국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통령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어. 됐고 너 내 맘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물론 국회의 이런 요구를 거부하면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하겠지.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킨 걸 대통령이 반대를 해?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겠지. 근데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안 따라도 돼. 안 따라도. 예전에 실제 그런 적이 있어. 노무현 정권 때 그때 행자부 장관이 김두관이었거든. 근데 그때 무슨 미군 기지 뭐 하면서 한 명이 죽었어. 그걸 집회를 막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김두관한테 이제 해임 건의를 했어. 근데 이제 고민했겠지. 왜냐면 임명한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었단 말이야. 왜냐면 집회를 막은 거 경찰과 어떤 막으면서 이제 그런 충돌이 발생한 건데 장관 잘라 그러다가 이제 이 자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른 적도 있긴 해. 자, 어쨌든 해임 요구권. 당연히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다시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이것도 국회한테 있다고. 국회 임명 동의권.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을 것 같은데 동의와 승인의 차이점. 얘기했지, 그지? 안 했나? 동의와 승인의 차이점 뭐야? 두 형제가 다 닮았다. 아니, 모르겠어. 동의와 승인의 차이점 뭐야? 응? 모르겠어? 동의와 승인의 차이점 뭐야? 이런 기초적인, 너는 평상시 많이 쓰는 말이잖아. 동의와 승인의 차이점. 모르는 거야, 그럼. 동의와 승인의 차이점. 아무리 네가 도망가봤자. 동의와 승인의 차이점. 아주 교묘하게 사각지대 잘 피했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 그치?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다는 거야. 이거야. 내가 너 좀 때려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아니요? 그럼 안 때렸어, 오케이, 그치? 그건 뭐야? 내가 얘한테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허락을 받는 건 동의야. 근데 내가 다 때렸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요. 이건 승인이야. 즉, 동의는 행위 전에 물어보는 것이고 승인은 행위 이후에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일상적으로 그래서 많이 써야겠지. 즉, 그러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가 동의해줘야 한다. 즉,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 못한다는 얘기잖아.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이것도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출석하고 국회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어.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한테 질문권도 있어. 질문권.
출석해서 그다음에 질문권, 국회의원의 질문권. 그거 당연히 뭐 깜짝 외울 필요 없고 아 이게 의원 내각제의 요소겠구나 느낌이 오지, 그지? 느낌이 오지. 그 다음에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관여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빨리 시급하게 처리돼야 하는 법률이 있어, 법이 있어. 근데 국회가 안 열렸어. 그럴 때는 대통령이 국회 빨리 임시회의 좀 열어줘라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어. 즉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권. 이것도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다 연결되겠어? 오케이, 그지? 그러니까 요 정도만 좀 기억하면은 충분히 주관식도 커버가 가능할 거야. 뭐 그 외에 뭐 다른 게 있다면 뭐 대통령의 국회 출석 의사 표시권, 대통령 임시 소집 요구권, 국회의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뭐 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이런 말 들어가잖아, 그지? 그다음 맨 밑에 참고로 국회의 대통령 결선 투표제도 이거 뭐냐면 이거야. 그런 일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1등이 똑같은 표를 얻었어. 2222만 2055표까지 똑같다고 해보자고. 그랬을 때 어떻게 뽑을까? 뭐 나이 순으로 뽑냐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하냐. 그거 애매하잖아, 그지? 그럴 때 동수일 때에는 국회에서 뽑아.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행정을 뽑는 거니까 이것도 의원 내각제로 볼 수 있겠지. 이해해서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제 요소는 무조건 딸 외워야 한다. 오케이, 그지? 외워둬라. 이것도 그냥 연결되지? 연결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잠깐 참고로 봐볼게. 조금 전에 참고고 너네 아까 너네 학교 지금 부교재 나눠줬냐? 그 저기 부교재든 정법 교재 있냐? 부교재 수능 특강이에요. 수능 특강이야? 근데 학교마다 이제 정법은 좀 자세히 더 다르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전에 국무회의 봤지? 국무회의와 관련돼서 잠깐 볼게. 대통령은 행정부 전체에서 의사결정하는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 이걸 독임제라고 독임제. 그런데 이게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기관이 있어. 모여가지고. 위원회 형태의 그 결정 방식이라고 하거든. 위원회. 그런데 이런 위원회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의결기구가 있고, 의결기구. 하나는 심의기구가 있고, 심의기구. 자문기구가 있어. 세 가지. 자, 의결기구는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야. 필수 절차. 필수야. 의결기구. 그리고 여기에 딱 결정하잖아. 그럼 반드시 따라야 돼. 따라야 한다는 걸 좀 법적 용어로 기속된다. 기속된다. 기속돼. 의결기구. 반면에 심의기구는 반드시 거쳐야 돼. 필수야. 그런데 거기 있는 결정사항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돼. 즉 기속되지 않아. 오케이? 자문기구는 아니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누구에 물어봐서 해보고 싶어. 즉 내가 물어봐도 되고 안 물어봐도 되는 거야. 즉 임의기구.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여기에 따를 필요 당연히 없겠지, 그지? 자, 생뚱맞게 왜 했느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국회는 이 중에서 어떤 거 해야 되니까 국회는 국회. 의결기구인 거지, 그지?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거쳐야 돼. 그리고 거기서 결정 내용은 반드시 따야 되는 거야. 국회는 의결기구에 해당돼. 국회는. 그러면 국무회의는 뭐 해야 되니까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야. 심의기구. 행정부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조항이 있어. 27개 조항이. 모든 건 아니야. 대통령이 모든 걸 다 국무회의에 걸칠 필요는 없어. 그런데 국무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있어. 응? 그래서 필수로 거쳐야 돼. 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기속될 필요는 없다고. 기속될 필요는 없다. 국무회의 결정. 즉
이거는 국무회의는 대표적인 심의기구예요. 국무회의. 행정부에 있는 국무회의. 뭐 그 외에 뭐 방송통신위원회 뭐 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자문기구일 수도 있고 뭐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고 그건 참고로 한번 받으면 되고. 오케이? 이 정도 좀 받으면 되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해주더라고. 일부 학교에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까지 봤어. 정부 형태까지. 자, 그럼 이제 그 위에 우리나라의 헌법, 정부 형태의 변천 과정. 이거는 벌써 저번 시간에 봤지? 헌법 개정 역사 보면서 그지? 근데 잠깐 복습할 거야. 복습. 요약해서. 정부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 시험지 100% 한 문제 나와. 근데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정부가 광복을 했어. 그지? 그래서 제헌헌법에 의해서 48년도에 정부가 구성되지. 48년도에 제헌헌법 바로 이승만, 그지? 1공화국이었어. 1공화국. 이때는 제헌헌법 내용이 뭐였다고? 당연히 대통령제였어. 대통령제. 대통령제였는데 대통령을 어디서 뽑았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다. 국회 간선이다. 국회 간선. 국회에서 선출했다. 국민이 직접 뽑진 않았어. 물론 국회를 국민이 뽑았지. 국회 간선제였다. 그래서 뽑힌 대통령이 바로 승만형이고. 자, 그 다음에 52년도, 54년도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52년도에 발췌개헌.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바꾸지, 그지? 대통령, 국민, 직선제를 바꾸지. 이걸 발췌개헌. 기억나나 모르겠어, 애들. 이렇게 반복하면서 외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54년도에 개헌 내용은 뭐였어? 4452이었지? 4452. 4452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없애지. 원래 2번까지 할 수 있었는데 가로 열고 초대 대통령 제외. 기억나지, 그지? 그 여러 4452이었어. 무슨 연임 규정이었어. 연임 규정. 정부 형태랑 무관하지, 그지? 연임 규정. 초대 대통령만 바로 열고 초대 대통령만 그 연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였지.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다 이거지. 초대 대통령 계속. 연임 규정이라는 게 연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 딱 대통령 2번만 할 수 있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가로 열고 초대 대통령 제외. 그러니까 이승만 나는 계속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놓은 거지. 유치한 모델이지. 자,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혁명이 이루어지. 4.19 혁명. 자, 4.19 혁명 이후에 헌법 개정이 3차 개헌이 이루어져. 3차 개헌. 3차 개헌 60년도에 이때부터가 바로 2공화국이야.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뭐가 시행된 거야? 의원 내각제가 시행된. 의원 내각제. 대통령의 윤보선, 총리의 장면 내각이었다. 기억나죠? 의원 내각제. 그리고 이때 또 우리나라 물론 완벽하게 구성하진 않았지만 양원제가 법제화돼. 양원제. 양원제는 들어봤어? 양원제 뭐야? 양원제는 국회가 2개 있는 거야. 국회가 2개. 미국처럼 상원, 하원처럼. 그래서 이때 양원제가 법제가 됐어요. 양원제. 참의원, 평의원 그래가지고 참의원, 민의원 그래가지고. 자, 그리고 바로 이제 61년도에 정의영이 땡크 밀고 들어오지. 물론 이 사이에 4차 개헌이 있는데 정의영이 땡크 밀고 헌법을 5번째로 바꾸지. 이름하여 5차 개헌. 그게 그 고도가 낮아지고 있어. 너 저번처럼 야, 초반부터 벌써 너무 입지 빨리 왔잖아. 자, 딱 고개에서 고개 약간 한 2도씩 수그러들고 있어. 잠을 깨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건 또 빠져. 여기 앉아. 거기 앉아. 잠이 많구나. 자, 고개가 아니라고. 정의영이 땡크 밀고 들어와서 5차 개헌이 이루어지지, 그지?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정의영이 처음 헌법 개정했을 때는 나름 되게
썩 괜찮은 헌법이었다. 그게 바로 5차 개헌이다. 5차 개헌. 그래서 성립된 정부 형태가 바로 3공화국이고 3공화국. 그리고 이제 60년도에 바로 이제 당연히 대통령제를 바꿔야겠지. 대통령제를 바꾸면서 대통령 직선제, 국민 직선제로 바뀌죠. 국민 직선제. 직선제. 이거는 3공화국이야. 3공화국.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바로 4공화국이지. 4공화국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유신헌법의 유신헌법. 4공화국. 유신헌법도 여전히 72년도 유신헌법은 여전히 대통령제야.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시키지. 대통령 간선제. 평화통일주체위원회 거기서 뽑지, 그지? 대통령 간선제야. 즉 대통령이 임명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거야. 직접 그 얘기는 뭐야? 영원히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 내가 이게 얘기하는 건 요거 핵심적인 내용 다 외워둬야 돼. 응? 외워둬야 돼. 자, 그리고 박정희가 79년도에 죽고 12.6 사태에서 박정희가 죽고 이건 어디 보는 거냐면 여기 보는 거야. 여기. 아니, 근데 저는 칼이 없어요. 그래 아주 착하면 그냥 있는 거야. 다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이 또 구테타를 하지, 그지? 전두환의 구테타 이후에 헌법을 또 바꿔. 응? 바꿔. 당연히 대통령 박정희하고 똑같이 해. 유신헌법하고. 대통령 간선제야. 간선제. 이때가 바로 5공화국이야. 5공화국. 전두환일 때가 5공화국이야. 전두환일 때가. 박정희가 3, 4공화국이고 전두환이 5공화국이야. 자, 이때는 대통령 간선제 박정희 똑같이 해. 그러니까 전두환의 롤모델이 박정희였단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선거인단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야. 그럼 당연히 자기가 또 되겠지.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나 한 번만 할게. 몇 년 동안? 7년 동안만. 7년 단위였어. 7년 단위. 원인은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지. 7년 단위였어. 한 번만 하겠다. 자, 87년도에 그때 무슨 선언이 있어? 호헌선언이지. 호헌선언.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 얘기는 뭐야? 본인도 체육관에서 뽑히겠습니다. 이 뜻이라고 했잖아. 호헌선언. 헌법을 수호하겠다 얘기는. 왜? 전두환이가 체육관에서 뽑혔으니까 노태우 나도 체육관에서 뽑힐래 이 뜻이잖아. 그치?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그지? 그게 바로 무슨 항쟁이야? 그게 바로 6월 항쟁. 6월 항쟁. 이한열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자,